되돌아뜨기를 가로코라고도 불러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프간뜨기는 세로코가 가로코에 비해 길이가 길어야 돼요. 쫀쫀한 편이 아닌데도 아프간뜨기는 유독 말려요. 아프간뜨기는 쉽고 빠르다? 안녕하세요. 뜨쇼 구독자 여러분, 아프간뜨기 작가 아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되게 좀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사실 저는 대바늘하고 코바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코바늘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코바늘에 한계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코바늘로 옷을 뜬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대바늘 편물 같은 느낌을 내기는 힘들고, 아무래도 편물 자체가 이렇게 탄탄하고 조직감이 짠짠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워했어서, 근데 옷은 계속 뜨고 싶고 해서 대바늘을 조금 더 마스터를 해야 되나 할라 찰나에 이제 남자친구가 바늘을 선물을 해줬어요. 생일 선물로. 근데 그 뜨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대바늘을 갖고 싶었는데 코바늘을 사준 거야. 근데 딱 열어봤는데 코바늘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코바늘이 뭔가 그 헤드 부분이 굉장히 뾰족하고 뭔가 일반 코바늘이 아닌 거죠. 알고 보니까 아프간 바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조금씩 아프간 뜨개도 해보긴 했었는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서적 찾아가면서 영상 배우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서 바꾸거나 이러시지 않고 그냥 나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셨어요? 네, 그 니트프로 바늘 세트였어요. 그 당시에 10얼마씩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선물로 받았는데 또 안 쓴다고 내버려두기도 좀 뭐하고, 최대한 이거를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그 준사범에 잠깐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프간 뜨개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프간 뜨개를 배우자니 보그를 막 다 해서 준사범까지 가기에는 이게 너무 메리트가 없고, 또 그 보그 준사범의 아프간 그 파트 부분이 이렇게 잠깐 스쳐가는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다른 영상들이나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국내 아프간 뜨개 서적도 다 읽어보고, 일본, 미국 쪽도 많이 하니까 미국 쪽도 서적 좀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마찬가지로 국내 영상도 국내나 일본 쪽이나 미국 쪽 영상도 별로 없어요. 작품 영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터키가 아프간 그 작품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터키 영상을 조금 막 번역해가면서 공부하면서 만들어 보고 막 시행착오 많이 하면서 이렇게 독학을 했습니다. 사실 터키어가 번역기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막 분석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다시 제 나름대로 도안으로 옮겨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든 작품이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로 만든 게 티코스터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티코스터가 돌돌돌돌 말리더라고요. 해외 영상 같은 거 봐도 다들 작품들이 끝에가 막 돌돌돌돌 말리고, 한국 영상에서도 소개해 주시는데 막 끝에가 돌돌돌돌 말리고, 어떤 분들은 아프간 뜨개는 원래 끝에가 돌돌돌돌 말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렇게 돌돌돌돌 말리면 옷은 과연 어떻게 뜨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는데, 네, 터득하게 되었죠. 그 돌돌돌돌 안 말리는 것을 이제 티코스터를 한 20장, 30장 뜨면서 터득하게 돼서, 네, 첫 작품은 티코스터, 그 다음에 안 말리는 방법을 찾아내서 이제 조금 더 편물 큰 거, 테이블 매트 떠보고 옷 떠보고 이런 식으로. 네, 그 옷도 그냥 그러면 어떤 도안을 보고 뜨신 거세요?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적을 많이 봤어요. 서적 보면서 차트 도안 이제 계속 공부하고 한번 떠보고, 제가 도안 또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는 서적이,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그런 거 잘 안 다루다 보니까 서적으로 많이 보고, 네, 그렇게 해서 뜨고 공부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하신 건 아니죠? 네네. 그럼 제도 같은 거는 그냥 진짜 독학하신 거예요? 네, 서적으로 다. 그 제도만 다루는 서적 보고 또 아프간 뜨개 우류 만드는 서적 보고 해서 이제 매치시켜가면서 공부했죠. 저는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럼 2년 다 혼자 독학하신 거죠? 네네네.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일단은 그 바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코바늘하고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유사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코들이 아무래도 바늘에 다 걸리니까 편물이 일반 코바늘 편물보다는 조금 얇게 나오고 일상하게 나오고, 근데 대바늘보다는 살짝 두껍게 나오지만 얼추 대바늘 편물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밌었고, 근데 니팅 기법은 거의 코바늘에 또 비슷하니까 대바늘보다는 코바늘 파인 저에게 딱인 거죠. 옷은 뜨고 싶은데 코바늘을 하고 싶고, 근데 편물은 좀 얄쌍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대바늘처럼. 근데 아프간 뜨기가 딱이었고, 그리고 이게 수직으로 코를 끄집어 올리면서 니팅을 하다 보니까 니팅 속도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편물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웃풋이 빠르게 나오니까 만드는 재미도 있고, 저는 아무래도 다 창작물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처음 작품 만드는 거에서 딱 도안까지 나오는 거는 좀 시간이 꽤 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완성된 도안을 제가 보면서 또 다시 복습하면서 이렇게 떠봤을 때는 조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늘 사이즈나 뭐 실 두께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한 4.5mm에서 5mm로 뜬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면 만드는 것 같고, 풀오버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안에는 다 만드는 것 같아요. 도안까지 나왔대요? 아니요, 도안을 만들고 두 번째로 이제 복습하면서 만들 때, 손에 익혔을 때, 그때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 안으로. 네, 뜨개 하시는 작가님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뜨개 할 때가 제일 즐겁죠. 그리고 뜨개 할 때가 제일 즐겁고, 그거를 이제 창작 활동을 다 하고 도안까지 만들고 나서 이거를 다시 검증하면서 두 번째 뜰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이미 머릿속에 제가 다 있고 계속 뜨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온전히 뜨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때가 제일 재밌고, 창작 활동의 모든 과정이 제일 힘든 것 같긴 해요. 이제 도안 만들고 또 이제 실수하거나 이거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계속 풀면서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때가 조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프간 뜨개는 쉽고 빠르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아프간 바늘이 그 니트프로 진저 그 세트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초반에는 썼었는데 저는 아프간 바늘을 헤드가 뾰족한 것보다는 살짝 뭉툭한 거를 선호하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저를 쓰다가 크로바 것도 써봤다가, 그리고 데니스 것도 써봤다가, 결국엔 지금 현재 꾸준히 잘 정착하고 쓰고 있는 건 킹키 바늘 좀 꾸준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 헤드 부분의 그 샤프한 정도가 저한테는 딱 맞았었고, 그리고 그 바늘에 실이 걸리는 그 느낌? 이런 스무스함 정도도 딱 좋았던 것 같고, 제가 나무 바늘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마찰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프간 뜨개는 장력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무 바늘이 그걸 좀 잘 잡아줘요. 약간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바늘 같은 경우는 너무 미끄러워서 장력 조절이 오히려 되게 힘든데, 나무 바늘은 그 마찰력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잡아줘서 나무 바늘을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도 킹키 나무 바늘이 조금 더 잘 잡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선호합니다. 니트프로 진저 같은 경우에는 한 중급 정도 되시면은 무늬 뜨기 시작하실 때부터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 제가 뭐 킹키로 홍보를 하는 홍보 업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킹키가 제일 초보자분들이 쓰시기가 좋으신 것 같고요. 크루바도 나쁘지 않아요. 크루바도 괜찮고, 튤립에 아프간 바늘이 있는데 튤립은 헤드가 뭉툭해요. 그거는 너무 뭉툭해서 오히려 또 초보자분들이 쓰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비싸요.
비싸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진입장벽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랜턴문도 있어요. 랜턴문도 있는데 저는 랜턴문은 사진 않았지만 제가 봐서 좀 테스트 니팅을 해봤는데 그거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선호도가 안 좋은, 왜냐면 또 뭉툭하더라고요. 헤드 부분이 또 많이 뭉툭한 부분이어가지고. 근데 또 랜턴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바늘 좀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막힌 바늘만은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비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그 아프간 바늘 수급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바늘이 좋은데 막 함부로 이것도 킹키 단품 같은 경우에도 막 8,000원, 9,000원에 파는 거를 이걸 홀수별로 쫙 사면 이것도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아프간 바늘이 나한테 맞을지, 아프간 뜨개 자체가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또 사기는 좀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 다 알고 있고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싼 막바늘이라고 하죠. 막바늘 같은 거 좀 없나 했는데 국내에는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동네물 다 뒤져보고 막 대나무 공장 같은 데도 전화해보고 혹시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했는데 일단 수요가 없으니까 일단 국내에서는 어렵고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고 지금도 계속 컨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도 아프간 뜨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지 잘 안 만드시더라고요. 잘 안 만드셔가지고 결국엔 제가 중국 쪽 공장하고 컨택을 해서 이제 또 주문 제작을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겠죠? 아프간 뜨개에서 장력 조절을 잘 못하면 편물이 이렇게 사다리꼴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들이 오른쪽으로 자꾸 편물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런 문의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게 다 장력 조절이 고르지 못해서 이렇게 사다리꼴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끝과 첫 코가 이렇게 고기만 좀 벌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른 편물을 만들려면 아프간 뜨개의 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간 바늘이 이렇게 막힌 바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후크가 있는 더부룩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거는 이렇게 바늘에 케이블이 있는 것들. 그리고 짧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짧은 형태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교환식 바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쓰임새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더부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편물을 뜰 때 사용하는 바늘이고요. 뭐 리버서블 양면 편물 뜨거나 원통형 편물을 뜰 때 쓰는 게 더부룩 제품들이고 이 막힌 바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이상으로의 편물을 만들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의류 작업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어떠한 그런 소품 같은 거 뜰 때 사용하시면 좋은 막힌 바늘이고 이제 케이블이 달려있는 이런 교환식이나 아니면은 고정으로 뭐 50cm, 100cm 케이블이 달려있는 것들로 의류를 뜨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 케이블이 달려있는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더부룩으로도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파우치다 보니까 원통형이잖아요. 그래서 더부룩으로도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줄바늘을 사용한 이유는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래도 아프간 뜨개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난이도를 좀 낮추느라고 이 줄바늘을 달린 바늘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물을
뜨고 옆선을 그냥 이어주는 형식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줄바늘을 사용했고, 만약에 원통 형식으로 그냥 쭉 올리고 싶다 하면 그때 이제 더부룩 제품을 사용하셔서 뜨시면 되죠.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둘 다 근데 목도리이긴 해요. 제가 사실 목도리를 많이 작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아프간 뜨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뜨개질의 가장 기초 단계 목도리를 아프간 뜨개로 소개를 해드리자 해서 목도리를 초반에 좀 많이 떴었어요. 그래서 알려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도리 두 개가 조금 애정이 가는데, 하나는 메이드 인 머플러라고 이제 아프간 니트 스티치, 대바늘의 메리아스 뜨기 편물 느낌으로 계속 뜨는 머플러, 그거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머플러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무늬를 넣어보자, 그래서 한 스티치 열심히 연습해 보셨으니까 그 기본적인 겉뜨기하고 니트 스티치를 적절히 섞으면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아프간 뜨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었던 머플러였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가지고 그 두 가지 머플러가 조금 애정이 가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난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시를 네. 아까 OEM으로 하신 거세요? 아니면 이 시를 보고 딱 생각을 하신 거세요? 이 작품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를 보고 작품을 만들었던 거고요. 보시면은 약간 수면사인데 수면사 같지 않은 좀 묘한 시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가 겨울쯤이었는데 뭔가 눈밭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 이름도 제가 소복실이라고 지었는데 뭔가 귀여운 파우치를 하나 떠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아프간 뜨개를 좀 접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조금 더 레벨업된 아프간 뜨개 기법을 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색도 조금 넣어봤으면 좋겠고, 모양도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다 보니까 탄생한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아프간 뜨개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네. 너무 외로워요. 아무래도 아프간 뜨개 뭐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우강 뜨개가 조금 더 친숙하신 표현이신 것 같은데, 사실 아프간 일본어 발음이잖아요, 아우강이. 그래서 이제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우강 하시는데, 어머니 세대나 어머니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우강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나이 또래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잘 못 보고 점점 아프간 뜨개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제가 동대문을 가서 아프간 뜨개 바늘을 사려고 해도 그 상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프간 뜨개 바늘 없다고. 찾지를 않는다고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데 이게 진짜 접해보면은 정말 그 뜨택이 오신 분들한테 정말 그약 처방인 뜨개 니팅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극복을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구나 해서 좀 제가 많이 전파를 하고, 그러므로 아프간 뜨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저랑도 조금 자주 소통하시면서 함께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간 뜨개로 옷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 클래스 영상 같은 거 유튜브 영상으로 옷 만드는 그 클래스 영상부터 저희 같이 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프간 뜨개에 아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류 작업부터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이고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겉뜨기로만 만드는 작품, 니트 스티치로 만드는 작품, 그리고 배색하는 작품, 모양 이렇게 만들어보는 작품, 이런 식으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아프간 뜨개를 직접 와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까? 적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인스타로는 제가 스토리로 많이 물어보고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현생이 바쁜지라
사실 작품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이제 공유하고 하다 보면 한 달 후딱후딱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올해는 목표가 꼭 이제 모여가지고 진짜 작은 뭐 티코스터라든지 아니면 카드 지갑이라도 괜찮으니까 작은 거 모여서 한번 직접적으로 그 장력 조절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좀 이렇게 봐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제 올해 목표긴 합니다. 아프간 뜨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아빌 뜨개 검색해 보시거나 혹은 뜨개 작가 아빌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제 채널이 나올 거예요. 혹은 아프간 뜨개만 검색해도 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클래스 영상 계속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마음에 들고 이뻐 보이는 작품 있으면은 좀 클래스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아프간 뜨개 매력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작품 패키지도 물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빌 스토어 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도 아빌 뜨개라고 검색하시면 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도 뜨개 작가 아빌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저를 보실 수 있으니까 제 일상 뜨개 생활이라든지 뭐 작품 여러 가지 사진들 보시고 싶으시면은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카피가 조금 시작되기 시작하더라고요.